그럼 가계 빚 전망과 부작용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문세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자, 문 기자, 지금도 굉장히 쌓여 있는데 내년에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우선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0.25% 내린 데 이어 내년 1분기 한 차례 더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. 여기에 연말을 앞두고 은행들이 올해 대출 총량이 거의 다 찼다며 대출 문을 닫았는데 내년 초에 이 총량이 다시 풀립니다. 이자는 내려가고 대출도 다시 받을 수 있으니 가계 빚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. 신학기 맞이해서 여러 가지 주택 수요가 늘어나서 이 대출 수요가 높아지는데 기준금리가 만약에 더 낮아진 상황이라 그러면 하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좀 빨라질 게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이 가계 빚이 내수 부진의 원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 고금리의 이자를 갚기 어렵다 보니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고 내수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. 실제 올 상반기 내수 기업 매출은 소비가 위축되면서 4년 만에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줬습니다. 10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 6월 이후 넉 달 만에 1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. 게다가 내년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관세를 높이면 우리 수출 경쟁력까지 떨어져 말 그대로 내후 외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. 내수는 이렇게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또 자산의 네. 양극화는 좀 심화됐다고요. 네, 이렇게 많은 빚을 내서 그리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격차가 벌어지는 건데요. 대표적인 게 부동산입니다. 네. 예를 들어 지난달 3.3제곱미터당 아파트 가격이 서초구는 7,700만 원인데 반해 강북과 도봉구는 2,180만 원으로 3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. 국민평형인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9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죠. 지난해 기준 집을 가진 사람 중 상위 10%의 주택 자산은 12억 6천여만 원으로 하위 10%의 40배가 넘습니다. 올해는 이 격차가 더 커졌을 것으로 보입니다. 얘기 들어보시죠. 초고가 아파트 위주로 크게 올랐으니까 상위랑 최하위를 비교했을 때는 격차가 올해가 거의 역대급일 것 같아요. 가격이 낮은 지역들은 기존 가격보다도 가격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. 네, 이렇게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은 자산이 높아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자산은 제자리에 머무는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 네, 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.